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동기랑 비동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동기랑 비동기는 우리가 코드 접하면서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.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기, 비동기라는 거는 이 코드의 실행 순서에 대한 얘기입니다. 자, 바로 어떤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. 함수 이름 echo라고 지어줄게요. str이라고 인자를 받도록 하고, 자, 이 안에서 콘솔 로그 요걸로 출력을 해주죠. 자, 실행을 할 때는 echo 이렇게 하고, 여기다 어떤 문자열을 입력하면 실행을 하겠죠. 자, 여기다가 라면 끓이는 순서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먼저 라면 끓이려면 먼저 라면 구입해야 되죠. 그리고 냄비 준비, 그리고 냄비에 물 담기, 끓이기, 라면, 스프 넣기, 식사. 자,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. 라면을 구입하기 전에 식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.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죠. 그래서 이 첫 번째 라인 수행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라인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코드에 이렇게 코딩한 순서대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실행이 완료가 되는 것을 동기적인 작동이라고 얘기합니다. 우리가 여기서 echo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행시키고자 했던 것은 이 안에 있는 콘솔 로그 요 함수입니다. 요걸 실행시켜서 요 콘솔에 찍고자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여기 찍히면 우리가 이 해당 라인 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을 한 겁니다. 목표 달성하고 그 다음 라인을 실행하는 것이죠. 비동기적인 작동이라고 한다면 이 목표 달성하기 전에 그 다음 라인을 실행해 버리는 거예요. 순서가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 echo 함수를 좀 수정을 해서 그런 비동기적인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echo 함수를 실행하면 바로 요 콘솔 로그 요걸 곧바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. 이걸 바로 이렇게 실행하지 않고 여기 이제 set timeout 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. 이 함수는 인자로 또 함수를 넣어줄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인자로 자, 이렇게 숫자를 넣어줍니다. 1000이라고 넣어주면은 1초라는 의미이고요. 1초 이후에 여기 첫 번째 인자로 넣어준 이 함수를 실행해 달라고 예약을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함수 첫 번째 인자로 넣어준 함수가 실행될 때 콘솔 로그를 찍어주도록 수정을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인자 이렇게 하면 1초를 뜻하는데요. 여기다가 이런 랜덤한 값을 곱해줍니다. 지금 mass.random이라고 하는 함수는 실행을 하게 되면은 0에서 1 사이에 랜덤한 소수점 값을 리턴해 주게 되는데 그 값과 1000을 곱하게 되면 0에서 1000 사이에 무작위의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1초 이하에 정해져 있지 않은 시간 이후에 여기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. 즉 echo 함수가 수행이 완료가 되는 시점은 이 함수가 실행되어 이 안에 있는 이 콘솔 로그가 실행이 완료가 된 이 시점이죠. 여기 이 시점인 겁니다. 4번 라인. 자,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자, 바로 해볼게요. 순서가 여기 코드 작성한 이 순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.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.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또 순서가 막 달라집니다. 라면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식사를 먼저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작성한 코드 이 순서와 다르게 작동되는 이런 형태. 자, 비동기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아까 그 동기적인 작동을 하는 코드로 쓰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비동기적인 작동을 하도록 굳이 이 함수를 바꿔서 이렇게 써야 되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.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이제 사용하게 될 다양한 함수나 도구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인터넷 통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. 통신 같은 경우는 통신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응답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응답을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. 마치 여기 echo 함수 안에 들어있는 이 set timeout 이 함수처럼 말이죠. 여기 시간 무작위로 이렇게 정해준 것이 마치 그 인터넷 통신에서 응답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.
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순서가 보장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런 비동기적으로 작동하는 코드가 포함된 이런 도구는 순서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. 지금 우리가 여기 만든 이 echo 함수는 비동기적으로 작동하는데 그 순서를 맞춰줄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. 순서를 우리가 맞춰줄 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그래서 그 대책이라고 불리우는 것, 이 함수에 그 순서를 맞춰줄 수 있는 그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방법으로 일단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던 방법인데요. 콜백 함수라는 거를 이 echo 함수의 인자로 넘겨주는 방법입니다. 이 두 번째 인자로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. 자, 여기다가 두 번째 인자에 이렇게 함수를 작성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echo의 두 번째 넘겨줬으면 여기서도 받아줘야겠죠. 그래서 콜백 이렇게 써줄게요. 자, 이렇게 넘겨주는 이유는 해당 라인이 할 일을 다 했을 때 그때 실행해 달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. 이 에코가 이제 하는 궁극적으로 할 일, 그 일은 콘솔 로그로 요거 첫 번째 인자로 넘겨준 이 문자열을 찍어주는 거죠. 그래서 이 3번 라인, 요 콘솔 로그를 찍고 나면 할 일을 다 한 겁니다. 이 4번 라인 시점에서 할 일을 다 한 거죠. 그래서 이때 두 번째 인자로 넘겨준 이 함수를 실행해 주도록, 여기서 이렇게 실행해 주도록 하는 것이죠. 그러면 우리는 이 echo 함수를 실행하면서 이 할 일이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것은 여기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함수, 두 번째 인자 이 함수 실행됐다라는 거는 그 다음 할 일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. 그래서 그때 라면을 구입하는 일이 다 끝났을 때, 그때 요 콜백 함수 실행될 때 냄비 준비를 하고 냄비 준비 됐을 때 그때 또 냄비에 물을 담고 냄비에 물 담은 다음에 물 끓이고 이렇게 그 다음 할 일들을 그 이제 함수 안에 콜백 함수 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순서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이제 함수 안에 또 그 다음 코드를 넣고 하는 방식은 코드의 모습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느라 여기 이렇게 세모난 공간이 생깁니다. 이거는 아까 최초 동기적으로 작동되던 그 코드, 그냥 아랫줄 이렇게 작성했던 그 코드와 비교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. 이게 이 콜백 함수를 넘겨주어서 이렇게 다음을 이어나가는 방식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. 사람이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추후에 새롭게 준비된 방법이 있는데요. 그 방법을 사용하면 동기 코드 작성하는 것처럼 그냥 다음 라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동기 코드처럼 그렇게 다시 코드를 바꿔볼게요. 아까 이런 모습이었죠. 확실히 아까 콜백 중첩된 그 모습보다 훨씬 간단합니다. 그냥 요거 실행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요. 근데 이 해당 함수가 현재 비동기적이기 때문에 순서는 또 망가지겠죠. 그래서 이 앞에 await라는 것을 붙입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 echo 함수에서 두 번째 인자 지웠죠. 함수 안 넘겨줍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지워주고요. 없습니다. 콜백. 이렇게까지 해서 실행을 하면은 실행해 볼게요. 일단 문제가 생깁니다. 여기 await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 하면 일단 어떤 함수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함수 앞에 이렇게 async라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함수 안에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. 해서 AA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일단 문제는 사라지죠. 근데 아직 순서는 뒤죽박죽이에요. 아직 여기 구현을 위한 모든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요. 이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echo에 이런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부분을 일단 이대로 두고요. 제가 여기다가 new promise
라는 것을 자,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이 안에는 함수가 주어지는데 이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인자가 주어지게 되고요. 얘네들 각각 함수입니다. 그리고 이 코드를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. 모든 일이 이제 끝났을 때 그때 resolve라고 하는 이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이렇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이 echo 함수는 이 프로미스 객체 만든 이것을 리턴을 해주도록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, 순서가 이렇게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했을 때 이 로직 부분, 아까 최초 동기 코드 작성했었던 것과 차이점은 앞에 await가 붙었다라는 점, 그리고 await를 쓰기 위해서 이 async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실행했다라는 점, 그것 외에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, 자, 다음 라인 이렇게 실행하는 모습은 동기 코드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. 거의 다를 바가 없죠. 그리고 실행한 대로 결과도 순서대로 수행이 되죠. 이렇게 해서 비동기적으로 작동되는 그 코드의 순서를 동기적으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여기 사용한 이 async, await 그리고 promise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